안녕하세요. 네, 수학 365의 이동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5년 자연계 논술, 수리 논술 위주로 해서 일단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작년에 그냥 작게 시작했던 유튜브 요 방송이 많은 분들이 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그러한 문자, 개인적인 문자도 많이 받아서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하고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제 경향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별로 주요 문항들, 해설 강의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한테 개인적인 톡으로 또는 댓글로 해서 언제 강의가 올라오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해서 앞으로 아마 6월 평가원 자체점 결과가 대충 잡히는 6월 10일경 그 전까지는 일단 주요 대학들의 수리 논술은 각 대학별로 자세히 활용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그냥 주요한 변화들, 그냥 전체 러프하게 그냥 이런 개요만 설명해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은요. 2025학년도 논술 전형의 특징이라고 제목을 잡아봤고요. 자, 볼게요. 2025학년도 수리 논술, 즉 현재 고3들이 보낸 그러한 논술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뭘까라고 한다면 요 네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고려대. 고려대가 7, 8년 전에 수리 논술을 폐지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세 개의 최상위권 대학들이 모두 수리 논술을 봤었고요. 제일 먼저 서울대가 수리 논술을 폐지했고요. 그리고 나서 뒤따라서 고대가 폐지를 했습니다. 물론 연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수리 논술을 보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고대가 수리 논술이 부활돼서 약 350명, 자연계열 기준으로 한다면 약 180명 정도를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모의 논술을 한번 실시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겠다라고 했는데 예전 7, 8년 전에 나왔던 고대 문제에 비하면 난이도가 많이 낮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시험을 낼지는 잘 모르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대가 수능 최저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4, 8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보는 41개의 대학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능 최저 조건입니다. 과목 수가 늘면 늘수록 수험생들한테는 불리하거든요. 이유는 수리 논술은 과목별로 편차가 큰 친구들이 주로 응시하거든요.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나 영어가 잘 받쳐주지 않는 경우 그런 친구들한테 4, 8이라고 하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따라서 일단 수능 체제가 까다로우니까 문제를 좀 쉽게 내려나? 아니면 그냥 모의 논술이니까 이렇게 쉽게 낸 걸까? 뭐 아직은 잘 판단할 수 없고요. 올해도 모의 논술을 볼 테니까 그 논술을 보고 나서 우리가 방향을 조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연대가 올해부터 과학 논술을 폐지합니다. 작년에 중앙대가 과학 논술을 폐지했고요.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연대가 과학 논술을 폐지했거든요. 그러면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라고 한다면 총 4군데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의대 계열로 3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서울여대는 수리 논술을 보지 않고 과학 통합 논술이라고 하는 독특한 시험을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서울여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마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셔서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반적인 수능 최저 기준의 완화라고 제목을 잡았고요. 얼핏 보기에는 수능 최저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본다면 수능 최저는 완화되는 게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과탐, 한 과목, 두 과목 이렇게 지정되었던 것들이 올해부터는 그냥 탐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탐을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대학마다 다릅니다. 정확하게 입시 요강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일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수능 최저 기준은 많이 완화되었고 41개의 대학들의 논술을 보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상위 한 15개의 대학들이라고 생각한다면 15개 대학의 가장 기준이 되는 수능 최저 기준은 2합 5가 되겠습니다. 즉, 두 과목 5등급. 그러니까 하나는 2등급, 하나는 3등급. 이 정도의 조건이 가장 무난한 조건이고요. 이거보다 이제 조금 3합 6이다 라고 한다면 3합 6이면 평균적으로 그냥 3과목을 2등급, 2등급, 2등급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합 6이라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까다로운 조건이고 사실상
의치대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학교들은 일단 이합 5를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적정한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좋아하시는 과잖아요. 약대, 약학과를 숙대와 아주대가 올해 논술 전형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일단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일단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일단 러프하게 올해의 가장 큰 특징 4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참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꼭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입시를 정확하게 하려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입학처는 다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으시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사실은 아직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일단 팁을 드린다면 각 시도 교육청의 자료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오늘 진행하는 이 PT 자료의 많은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주신 선생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냥 잘 쓰겠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에 저의 경험이나 또 저희의 자료를 섞어서 오늘 PT를 진행할 거고요. 서울시 교육청에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다음에 정말 좋은 자료, 부산시 교육청에 매년 수리논술의 나침판이라고 하는 교재가 나옵니다. 그해 봤던, 전년도에 봤던 모든 수리논술 문제를 모아서 해설을 하고, 물론 해설은 대학별로 거의 다 모범 답안을 발표하죠. 하지만 해설만 있는 게 아니고 배경 지식 이런 것들에서 정말 잘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수리논술을 지도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 책상에 아마 적어도 수리논술 나침판이라고 하는 책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부산시 교육청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한번 보시는 게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보죠. 제목을 일단 2025 대입 전형별 모집 인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빨간색이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파란색이 흔히 말하는 학종,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이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요 하늘색이라고 할까요? 하늘색이 한 19%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정시가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건 전국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대학들은 전국이 아니고요. 인서울에 있는 상위 한 15개에서 20개 대학. 이 대학들을 사실은 꿈꾸시고 그걸 목표로 공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학교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넓게 수도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경기 지역도 포함이 된 거겠죠. 포함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와 그 다음에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일단 눈에 띄는 차이는 뭐냐면 정시의 비중이 거의 한 1.7배 정도 정시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 다음 수리논술이 3.3이었는데 수도권 기준으로 한다면 7.2가 될 거고요. 만약 인서울로 제한을 한다면 10%가 넘습니다. 아직 입시를 잘 모르신다면 10%라고 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는지는 잘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뽑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방권에 있는 대학들, 국립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들 기준으로 수리논술을 본다면 0.8%,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통계 자료는 사실 작성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왜곡할 수 있어요. 해석하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반적인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첫 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신만 잘하면 거의 45%를 내신으로 뽑아준다는데 라고 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학교들은 수도권, 그 안에서도 인서울이라고 한다면 비율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보신다면 그냥 수능을 한 40%로 뽑고요. 그러니까 정시로 한 40% 뽑고요. 인서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학생부 교과하고 학종을 합쳐서 한 40%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는 논술하고 특기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그냥 가장 비슷한 그러한 추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조금 뽑는데 이게 되겠어? 해서 흔히들 말하는 논술 전형은 흔히 말하는 노또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준비가 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그냥 논술 전형은 노또입니다. 얘기하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상담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이 유튜브 방송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답변을 드리기 힘든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친구의 수학 능력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은 없거든요. 그 다음 가령 수학이 2등급과 3등급에 걸쳐 있다 라고 해도 사실 어머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수학 서술형을 어느 정도 쓰는 친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수능이나 모의고사 보듯이 그냥 요령으로 감각적으로 풀이를 주로 하는 친구라면 수리 논술과 맞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문제 풀 때도 연습장에 또박또박 정리하면서 푸는 친구들, 그리고 학교 중간고사나 뭐 기말 내신 준비할 때 서술형을 고득점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사실 논술에 적합한 친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시험을 봤을 때 아는 문제는 퍼펙트하게, 모르는 문제는 깔끔하게 비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는 사실 수학을 거의 암기로 푸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는 수리 논술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넘어야 할 산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논술 전형의 탑5, 경쟁률 탑5거든요. 1위부터 5위까지 공통점은 의예과 아니면 약대가 되겠습니다. 살벌하죠? 660대 1, 631대 1, 그 다음에 5위가 뭐 400대 1 해서 한 명 뽑는데 400명 지원했다. 뭐 이런 뜻인 거거든요. 와, 이걸 무슨 수로 뚫어? 라고 해서 여기서도 역시 통계의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짜 660대 1일까? 이거를 일단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 입시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다른 페이지에서 일단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경쟁률은 살벌하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한테는 심지어 3대 1의 경쟁률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발표된 경쟁률은 50대 1인데 실제 경쟁률은 3대 1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간 딱 봤을 때 겁먹기 딱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올해 2025 논술 전형의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신설되는 대학들 그리고 폐지되는 대학이 있는데 적용되는 2024에 신설을 했고요. 1년 만에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라는 이유는 아마도 논술 전형을 통해서는 학교에서 원하는 그러한 인재상을 뽑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첫 페이지 설명해 드렸지만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여기죠. 일단 고대가 수리 논술을 올해부터 다시 부활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항명대, 신한대, 을지대라고 해서 적지 않은 인원들을 일단 어찌됐건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으니까 일단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학 논술도 아까 첫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 때 말씀드렸죠. 자, 작년에 중앙대가 과학 논술을 폐지했고요. 마지막 남아있었던 연대가 과학 논술을 폐지했습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많이 줄인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건 여기 경희대, 아주대,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캠퍼스, 다른 말로 원주 캠퍼스가 되겠죠. 이 세 군데 의학 계열은 아직도 과학 논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나 첫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서울여대는 수리 논술을 보지 않고 과학 통합 논술이라고 하는 약간 독특한 그러한 논술을 봐요.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 달라고 첫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몇 년 전에 이화여대 입학처장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논술 전형이 뭐냐? 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논술에 의한 논술을 위한 전형. 이게 본질이에요. 그냥 논술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린다면 수학에 의한 수학을 위한 전형. 이게 바로 수리 논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논술 전형이라고 하면 실제 논술만 보냐? 그렇지 않거든요. 논술 70%, 그 다음에 교과 20%, 비교과 10%. 각 대학교의 입시 요강을 보시면 사실 논술만 반영하지 않고 나머지 30%, 20% 이런 것들을 다른 요소로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논술은 누가 지원을 할까요? 학교 내신으로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을 지원할 수 없는 친구들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내신이 그렇게 엑설런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감점을 많이 맞겠구나.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지만 거의 없습니다. 즉 형식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은 그냥 논술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짜 수학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그러한 전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하여간 논술 몇 프로, 교과 몇 프로, 비교과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 중에서 이제 고대는 올해 신설을 했는데 고대는 그냥 논술 100%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학교 내신이 9등급이어도 상관없어. 그 다음 무단결석을 밥 먹듯이 했어. 그래도 상관없어.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오직 논술만 보겠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 비중을 증가한 학교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가령 뭐 성신여대를 예로 든다면 이렇게 세 가지를 봤고요. 비율이 70%, 27%, 3% 어찌되었건 이렇게 싸잡아서 우리가 학생부라고 얘기를 한다면 7대 3의 반영 비율이었죠. 예, 가실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30%의 비율이 아니라고 왜? 감점이 거의 없거든요. 1등급부터 해서 5등급까지 총 감점 차이가 1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점 만점에 1점 깎이는 건 사실 논술 시험 잘 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점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더 심해졌죠. 논술을 90, 그 다음에 교과, 내신을 9%, 그 다음에 출결을 1%. 실제로 그냥 반영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논술을 100이라고 하지 왜 저런 걸 해?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어찌되었건 뭐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그러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 다른 것도 좀 보겠다. 학생부를 좀 보겠다. 이런 그냥 느낌만 주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논술 전형 안에서 논술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논술 위주였다. 논술이 다였다. 그런데 이제 드러내놓고 논술이 다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오늘은 일단 전반적으로 그냥 모든 학교들의 그냥 개관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3년에 걸쳐서 일단 모집 인원을 보시면 어찌되었건 모집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거 넣은 걸 가지고 증가라고 얘기할까요? 어머님들이 보시던 입시에서는 전국의 수험생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전국의 수험생이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나마 재수생들 15만 명이 채워줘서 재학생 34만 명에 재수생 15만에서 50만이 채 안 된단 말이죠. 수험생은 거의 막 반 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어찌되었건 대학들이 수리 논술을 늘리고 있고 더 적나라한 거는 2026,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2가 보는 그러한 입시에서는 수리 논술이 더욱더 확대된다는 거죠. 그런 추세라는 거죠. 그런 추세니까 그러한 트렌드를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대학도 일단 보시면 대학은 요거 오타인 것 같아요. 오타인 것 같고요. 그것도 늘고 있다. 논술을 어찌되었건 중상위권 이상의 그러한 대학들은 조금씩 비중을 늘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논술이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논술만 보니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과라든가 비교과 이런 것들도 좀 보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논술 100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죠? 학교 내신, 그 다음에 학교의 비교과, 출결사항, 봉사활동 이런 거 1절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1절 보지 않고 오직 논술 시험만 보겠다. 쭉 학교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뭐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한 것들은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대학들 표시해 드린 거예요. 표시해 드린 거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논술 90, 교과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대라고 하면 일단 교과 내신을 10% 반영합니다. 그럼 홍대에서 발표하는 입시 요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신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학교 내신 1등급이면 오케이 10점 만점을 줄게. 그 다음 2등급이면 0.1점만 깎을게. 그 다음에 뭐 예시하는 거예요. 어머님 실제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거의 모든 학교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 3등급이면 또 0.1점만 깎을게.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5, 6, 7, 8, 9 뭐 이렇게 가겠죠. 쭉 가는데 갑자기 절벽이 생겨요. 전교 1등도 10. 그 다음에 학교 내신 6등급이면 어찌됐건 중하위권이잖아요. 그 친구가 9.5, 0.5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7등급에서는 7 이런 식으로 해서 3점을 깎아버립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절벽이거든요. 그럼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대학교는 6등급까지만 지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차없이 점수를 깎아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봤자 3점이야. 논술 시험만 잘 보면 극복할 수 있어. 그거는 수리 논술을 잘 모르시는 그러한 선생님의 얘기인 것 같아. 어느 학교에 아이들이 수리 논술로 지원을 합니다. 그럼 공통점은 딱 이거죠. 예를 하나 든다면 숭실대로 논술로 아이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뭐죠? 이 친구는 숭실대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정시 이 세 개로는
좀 힘들어하는 친구예요. 수시는 정시보다 높게 쓰는 건 거의 국룰이잖아요. 거의 그냥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숭실대를 갈 것 같진 않아. 그런데 내가 수학을 좀 해. 그래서 여기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숭실대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아이들의 절대 다수는 그냥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땐 숭실대를 만족할 수 없는 거의 비슷한 친구들인 거예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3점을 벌린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 훨씬 못하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내가 3점을 늘리는 건 쉽습니다. 근데 나랑 거의 비슷한 아이들이 여러 명이 몰려와 있는데 거기서 내가 3점을 벌린다는 건 사실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숭실대를 따로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 여기는 이 많은 학교 중에서 그나마 내신으로 감점을 가장 세게 하는 학교가 숭실대예요. 숭실대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지만 숭실대는 학교 내신 기준으로 해서 3등급까지만 지원하시면 됩니다. 4등급부터는 감점이 제법 세요. 실제로 합격, 불합격,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시죠? 네, 나머지 학교들은 일단 입시 요강 보시고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아시면 돼요. 수리 논술은 중상위권 대학들은 4등급 학교 내신 기준으로 4등급, 5등급까지도 무난합니다. 즉 불이익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학교 내신이 4점대 초반인데 이거 엄청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 내신은 별 의미가 없다. 단 좀 신경 써야 할 건 숭실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무서운 건 이거죠.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논술이라 쓰고 수능이라고 읽는다. 입시를 좀 아는 학생들, 특히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알 거예요. 논술은 그냥 말 그대로 논술이라며요. 맞습니다. 내신 의미 없다며요. 네,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요, 수능 최저가 붙죠. 물론 수능 최저가 안 붙는 학교들도 있죠. 그래서 수험생들은 수능 최저가 안 붙은 학교들을 지원하려고 애를 쓰죠. 또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학교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연대와 한양대는 수능 최저 조건이 없습니다. 수능에서 최소한 이 정도 등급은 맞아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아예 수능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진짜 논술만 봐요. 심지어 수능을 응시 안 해도 돼요. 게다가 연대는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학교입니다. 나는 무조건 연대 갈 거야. 다른 데는 절대 안 갈 거야. 그리고 난 논술을 갈 거야 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대 그냥 10월 초에 보거든요. 10월 초에 논술 보고 입시 끝인 거예요. 붙으면 땡큐, 떨어지면 다시. 이해 가실까요? 자, 볼게요. 그러면 거의 많은 학교들은 수능 최저를 붙입니다. 근데 이게 이 최저란 말에서 또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능 최저란 말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널널한 느낌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목 경쟁률, 즉 학교에서 발표하는 눈에 보이는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그러면 실질 경쟁률 반토막 이상이 납니다. 다시요. 반토막 이상이 나고요. 심한 경우에는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즉 이게 실질 경쟁률은 10대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오히려 경쟁률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를 통과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걸어놓은 수능 최저를 통과를 못하면 감점을 하는구나가 아니고요. 수능 최저를 통과 못하면 일단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지를 빼버립니다. 설명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수능 최저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입시는 정가운데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무조건 일단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수시라고 하는 나한테 여분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내신이 좋으면 학생부 쪽으로, 그다음에 내신이 좀 그러면 논술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정가운데 누가 있다? 수능이 있다. 수능 능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이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아주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탑은 여기죠. 4개 영역을 보고요. 탑 8입니다. 올해 신설된 고대의 수능 최저 조건이 4, 8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4과목을 다 2등급을 받으면 돼요. 우리 아이가 이거 가능한 거 아닐까? 가령 고3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3월달 모의고사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고요. 딱 봤더니 이거 7인데요. 그러면
8이니까 널널하게 여유 있게 일단 조건을 만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 분석은 아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놓치신 게 있죠. 뭐냐면 이거는 지금 3월 모의고사의 등급이에요. 여기에는 15만 명이라고 하는 재수생들이 응시하지 않습니다. 통계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재수생들이 같이 시험을 보는 평가원,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에서는요. 저 등급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다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나 다 논술에서 지원을 할 때는 저 등급은 내가 여유 있게 맞출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든다면 몇 년 전 중앙대 자연계열의 과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앙대 특정학교에 지원했던 친구들 중에 100명 중에 16명만 수능 최저를 통과했어요. 수능 최저를 통과한 애가, 그러니까 논술로 합격한 게 아니고요. 100명 중에 일단 몇 명이 84명이 수능 최저에서 만족 못해서 탈락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16명만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16명만 데리고서 얘네 시험지를 채점해서 잘 푼 순서들에서 가령 1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실제 경쟁률은 16명이 지원해서 10명이잖아요. 실제 경쟁률은 1.6대 1인 거죠. 원래는 경쟁률이 80대 1이었어요. 무슨 얘기죠? 10명 뽑는데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800명이 왔다는 거겠죠. 근데 저 중에서 추풍낙엽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뭐를 통과 못해서? 수능 최저를 통과 못해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수험생이 되었건 학부모님이 되었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논술을 준비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학이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걸고 있고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이거 만족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설명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냥 보통 가장 일반적인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서울과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하보 얘가 가장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이하보니까 두 과목에서 하나는 2등급, 하나는 3등급. 괜찮죠? 이 정도는 맞추려고 애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만약 선생님 저는 이하보를 맞출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보다 더 널널한 것도 있죠. 심지어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4과목 중에서 무조건 한 과목이라도 3등급이 나오면 땡큐. 그거 만족하는 거예요. 보시면 천대, 삼육대, 서울여대, 그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가천대 같은 경우 요즘 논술을 많이 지원합니다. 그 이유는 가천대는 몇 년 전까지는 적성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봤었거든요. 일종의 약간 IQ 테스트 같은 비슷한 느낌의 빠른 속도로 푸는 그런 시험을 봤다가 그걸 폐지했어요. 폐지하고서 쉬운 논술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논술이 쉬워요. 그래서 아마 나올 텐데 그때 한번 설명하겠지만 가천대 논술은 수능 특강만 열심히 풀면 합격합니다. 왜요? 수능 특강이 출제 범위예요. 거기서 출제하겠다라고 일단 하기 때문에 수능 특강만 열심히 풀면 가천대는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뽑아요. 1000명 정도 뽑습니다. 엄청 많이 뽑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지만 4과목 중에 하나만 3등급 나오면 돼요. 그게 어떤 과목이 되었건 할만하죠. 사실은 할만합니다. 어찌되었건 수능 최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예 수능을 우리는 신경 쓰지 마. 그냥 논술만 봐줘라고 하는 대학들 좋아하시는 연대, 안양대, 지립대, 다음에 과기대. 과기대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굉장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그냥 수능 최저가 아예 없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학교 중에 뭐가 있냐면 인하대. 물론 여기 써 있습니다. 인하대, 의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능 최저가 붙어 있죠. 있고요.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들은 수능 최저가 없다. 대신 수능 최저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쟁률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대신 자신 없어. 수능 최저도 못 맞출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쓰고 싶어. 그 친구들이 하는 게 결국은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높고 사실 들어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앞에서는 그냥 표로 그냥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과 관련되어서 수능 최저와 관련되어서 고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수능은 전 과목을 다 봐라. 수능날 시험장에 가서 모든 과목을 다 봐야 돼요. 이게 일단 기본 조건입니다.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과목을 응시해야 돼. 라고 분명히 대학들이 얘기를 하는 대학이 있고 얘기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는 대학은 고3들은 다 보죠. 고3들 중에서 웬만한 배포 없이는 다 봅니다. 그런데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난 이거하고 이거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 라고 해서 근데 난 논술로 꼭 갈 거야. 라고 하면 응시 안 하고 그 시간에 나가서 잠을 잔다거나 쉬거나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과목을 다 보시는 게 옳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고대는 입시 요강에 되어 있습니다. 전 과목을 응시해야 돼. 그 다음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수학은 자유야 라는 말은 선택 과목이 3개 있잖아요. 미적이 있고 통이 있고 기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과 쪽 대학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는 그게 없어요. 그냥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아무거나 응시해도 돼. 그럼 보통 문과 친구들, 문과 성향의 친구들이 보통 확통을 응시하잖아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대신 탐구는 무조건 과학으로 봐야 돼. 사탐 보는 거 인정 안 돼. 고대는 수리 논술로 고대 논술 전형을 뚫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능 전 과목을 일단 시험은 봐야 되고요. 수학은 미적, 기하, 확통 중에 어떤 걸로 봐도 상관이 없고요. 대신 탐구는 무조건 과학 2개로 봐야 되는데 서로 달라야 돼요. 즉 물리원, 화학원 이렇게 수능에서 응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화학원, 화학2 이렇게 난 수능에서 응시할 거야 하는 친구는 고대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해 가실까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건대 볼까요? 건대도 입시요강에 되어 있습니다. 수능은 전 과목을 다 응시해라. 그 다음 수학은 역시 미적분, 확통, 기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 수능 볼 때. 그 다음 탐구. 여기 써놨죠. 과학이라고 써있는 게 있고 탐구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탐구는 사탐, 과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가령 제가 건대 뭐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수능에서 내가 사탐으로 2 과목을 봤어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 탐구 과목은 내가 사회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과학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교육부의 지침이잖아요. 맞죠? 융합형인제. 따라서 탐구 과목에서 과학만 꼭 응시해야 되라는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홍대 같은 경우도 전 과목 응시해야 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응시해야 돼. 라고 못을 박았죠. 이해 갈까요? 그 다음에 과학이죠. 그런데 2 과목이죠. 이때 2 과목은 이 말이 없죠.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화학원, 화학2 이렇게 선택해도 상관없어.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어질어질하죠. 그래서 입시요강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정말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읽고 궁금하시면 뒤에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그래도 좀 불안하면 대학교 입학처에 전화하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확인은 꼭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를 해볼까요? 중대 한번 볼까요? 중대는 논술을 70% 반영하죠. 교과는 20이죠. 출결은 10이죠. 그 다음 수능 최저 조건은 수리 논술 자연계열에서 수능 최저 조건 여기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의예과는 제외했다는 뜻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공대 20계열에서는 3합6이에요. 무슨 얘기죠? 수능을 보고서 3과목만 뭐예요? 3과목 더해서 6이 되면 된다는 뜻인데 여기 탐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과목 중에서 하나 잘 보면 되고 과학이라고 써 있어요? 탐구라고 써 있어요? 탐이라고 써 있죠. 사탐을 뽑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가령 내가 물리원과 한국지리를 봤어요. 수능에서. 근데 물원이 3등급이 나왔고 한국지리가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지로 등급을 맞추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이해 갈까요? 그 다음 한국사는 뭐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 조건을 붙여놨고요. 4등급 아니면 5등급인데 4등급은 사실 자연계열로 치면 조금 센 조건입니다. 이 정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특징은 뭐예요? 중앙대는 영어 1등급과 수능에서 영어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다 똑같이 1등급으로 처리해줘요.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1등급으로 처리한다. 이건 중앙대의 특징입니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대외국어로 탐구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이거 아무 학교나 다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몇 학교 없어요. 외국어로 그냥 탐구를 대체해주는 거 이거 논술 전형에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성대는 이걸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탐구 분리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3합6이에요. 3합6 오케이. 여기도 3합6이에요. 똑같죠. 성대하고 중대가 일단 3합6, 3은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 탐구 과목은 한 과목만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균관대는 이런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다음에 뭐 과탐으로 봤다고 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물리, 그 다음에 화학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3합 6이에요.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이 네 개 중에서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서 나는 맞출 수 있다. 이게 중대에서 말하는 3합 6인 거예요. 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국수 영어로 맞추면 안 돼요? 돼요. 돼요. 근데 안 되면 국수, 물리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게 중앙대 3합 6의 의미예요. 반면에 형대는 이런 거예요. 국, 수, 영, 물, 화. 그런데 탐구 분리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예요? 가령 국어 잘 봤고요. 물리 잘 봤고요. 화학 잘 봤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따로따로 과목으로 인정해서 저 세 개로 3합 6을 만족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설명 이해 가실까요? 대학별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입시 요강을 글쎄요. 여러분의 인생에 걸린 거니까 최소한 6번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입시 요강을. 그 정도의 성인이 있어야 수험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찌되었건 그렇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경희대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2하보다. 2하보가 가장 스탠더드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는 탐구 같은 경우에는 과탐, 사탐 고집하진 않지만 여기는 두 과목에 뭐를 낸다? 평균을 낸다. 두 과목에 평균을 낸다. 한 과목만 그냥 잘 본 걸 뽑지는 않고 두 과목의 평균으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참 많은 이슈가 있었죠.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라고 해서 사실은 4월 말까지 모든 대학들의 입시 요강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확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학교 내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입시 요강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된 학교가 있어서 우리 요 수업도, 요 강의도 사실 좀 늦어진 거거든요. 늦어진 건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일단 먼저 촬영을 했고요. 의대, 치대, 그 다음에 한의대, 그 다음에 약대, 그 다음에 수의학과 이 5개 학과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촬영을 할 겁니다. 촬영을 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냥 딱 기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딱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일단 수능 최저들이 살벌하죠. 보시면 거의 모든 학교가 3합 뭐예요? 4등급이죠. 세 과목해서 4등급이니까 1, 1, 2 요 정도 된다는 얘기죠. 엄청난 조건들을 만족하는구나. 그럼 차라리 이걸 만족하면 정시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택도 없죠. 정시로 의대를 붙으려면 등급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 틀렸냐? 이게 기준이 되는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의대 같은 경우에 어찌되었건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 정도의 조건을 만족해 줘야 한다고 돼 있고 여기서 그냥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하나 있거든요. 세계 1등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조건 보시면 이게 4과목을 보는데 그중에서 3과목이 뭐가 나와야 돼? 1등급이 나와야 돼 라고 해서 이거 엄청 이거 까탈스러운 등급 아닐까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보세요. 얘하고 얘 비교해 볼게요. 어느 게 어려운 조건 같으세요? 4과목해서 5등급. 이건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5니까 1, 2. 이거 돼야지 이거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뭐라고 돼 있죠? 3개만 1등급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되면 되잖아요. 즉, 한 과목을 폭망해도 한 과목에 4등급이 나와도 이거는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설명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세계 1등급이라는 조건이 살벌한 조건 같지만 오히려 이런 조건들보다는 이 조건보다는 사실은 좀 편한 조건이다라는 것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 일단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의치대 계열은 별도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한의학과, 수의학과, 그 다음에 약학과라고 해서 쭉 되어 있어요. 쭉 되어 있고 그냥 정지하신 다음에 궁금하신 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별로 출제 경향 및 대책 그거 촬영하고 그 강의할 때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만 보시고요. 그 다음 2년치, 최근 2년 동안의 경쟁률이거든요. 보시면 이게 작년이고요. 이게 재작년이 되겠죠. 경쟁률 보시게 되면 그냥 경향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39대 1이라고 볼까요? 39대 1에서 42대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쭉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쭉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결론은 뭐죠?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예외적인 학교는 누가 있을까요? 여기 한양대. 한양대의 경우는 경쟁률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양대도 경쟁률이 올라갔네. 경쟁률이 떨어진 학교는 어디 있을까요? 경쟁률이 떨어진 학교는 성대. 작년에 98대 1, 그 다음에 여기 뭐죠? 101대 1. 근데 사실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의 모든 학교들은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딱 보시면 경쟁률이 살벌하죠. 살벌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능 최저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경쟁률은 떨어진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이것도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나왔던 건데 잠깐 볼게요. 논술에서의 최초의 경쟁률, 흔히 말하는 명목적인 경쟁률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경쟁률이죠. 그것과 실질적인 경쟁률의 차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예를 든 건 가톨릭대 의예과와 간호학과 둘 다 아주 인기 있는 학과죠. 아주 인기 있는 학과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의예과에서 19명을 논술로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경쟁률이 217대 1이었습니다. 217대 1이니까 이거 20이라고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퉁쳐서 2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곱하면 20명 뽑는데 4,000명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경쟁률은 얼마가 된 거예요? 80대 1이 된 거죠. 217대 1이 80대 1로 확 줄어든 거죠. 대충 계산해 보시면 경쟁률이 3분의 1로 확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가톨릭대 의예과의 수능 최저 조건,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거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은 거의 모든 학교가 의대는 경쟁률이 일단 한 300대 1은 다 넘습니다. 넘거든요. 그런 경쟁률에서 사실 봤더니 이렇구나. 더 심한 걸 볼까요? 간호학과 18명을 뽑고요. 경쟁률이 29대 1이니까 그냥 러프하게 30대 1이라고 칠게요. 무슨 얘기죠? 이거 20명이라고 치면 20명 뽑는데 600명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경쟁률은 뭐예요? 3대 1이에요. 말은 무슨 얘기죠? 30대 1이 3대 1로 경쟁률이 바뀌었어요. 그 말은 지원한 아이들 중에 10분의 1만, 바꿔 말하면 90%의 학생들은 수능 체제를 만족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100명 중에 90명이 수능 체제를 만족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요만큼 남았다는 얘기예요. 경쟁률이 3대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3대 1은 웬만한 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도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조금만 준비가 돼 있었다면, 수능 최저를 맞추고 논술이 조금만 준비돼 있었다면 거뜬하게 합격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조건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가실까요? 여기 보세요. 의예과 수능 최저 3개 합 4. 다음 간호학과 수능 최저 3합 6. 아까 저 앞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3합 6이 쉬운 조건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부는 그냥 2025 수리논술의 그냥 큰 변화와 특징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2부에서는 논술 전형의 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